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제가 강의 현장에서 미래 메가 트렌드 중에서 1인 가구 증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 1인 가구 증가와 관련해서 꼭 전달드리는 내용이 바로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입니다. 그 성장세가 앞으로 꺾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새롭게 찾아낸 그런 사례들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 찾아다니던 와중에 제가 유머짤을 보게 됐는데요. 내가 강아지나 고양이 볼 때, 사람 볼 때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려동물 볼 때는 이런 미소, 사람을 볼 때는 이런 무표정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거를 실제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공원이나 쇼핑몰 가게 되면은 요즘 사람들이 애기들 보고서 아 귀엽다 미소 짓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대신에 강아지 고양이 지나가면 귀여워가지고 이제 미소가 활짝 피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반려동물은 점점 생활에 들어오고 아기들은 적게 태어나겠구나 라는 것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찾은 사례들 분류별로 볼게요. 먼저 상품들인데요. SBS 보도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유모차 대신에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하시다 보면은 뒷창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바뀌는 거예요. 강아지가 타고 있어요, 강아지가 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집에 붙여놓는 스티커인데 현관에 위급 상황 시 반려견과 함께 구조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름까지도 적어놓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 자, 우리 사회 전체가 반려동물 친화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례 산업 아주 대표 업체 보람상조 역시도 이제 반려동물 장례 이송 차량 서비스가 생겨났다고 해요. 전용 차량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동고동락했던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카이펫 상품 이용 전문 장례 지도사가 자택에서 염습과 입관 등 모든 과정을 진행하며 전용 차량을 통해 화장장 및 반려동물 장례식장으로 이동한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상품이 있고 가격이 나와 있는데 가격이 비싸질수록 관이라든지 유골함이라든지 수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급으로 심지어 명품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누군가는 야, 세상 미쳐 돌아간다. 강아지한테 저 돈을 쓰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쓸 사람들은 분명히 쓴다라는 거. 그리고 쓸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폭삭 망하지 않는 이상 더욱더 수요는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전기 자전거 역시도 이렇게 반려동물을 태우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품이 나와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중간에 저렇게 반려동물을 끼우고 태워놓고 이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또 물리치료기 역시도 슬개골 탈구 케어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주파를 이용해서 슬개골을 마사지해주는 이런 상품이 나와 있고, 귀들도 많이 습해가지고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열기 찜질 상품도 나와 있는 걸 제가 쿠팡에서 확인했습니다. 건강 케어 제품들 역시도 반려동물 시장이 앞으로 성장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주택 구조에 있어서도 이런 버튼이 있다고 해요. 열림 닫힘 버튼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사례인데 여기 뭐가 있냐면 펫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외부에서 타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이 강아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다음 엘리베이터,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게 배려를 해준다라는 건데 이게 배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도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반려동물 전용으로 지어져 가지고 저런 버튼이 실제로 들어와 있다고 해요. 이런 사례 역시도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지 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지자체라든지 기업 강의를 갈 때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앞으로 이런 펫 프렌들리 상품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아질 것인가. 우리 지자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해서 말을 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펫 프렌들리로 바뀌어 갈 수 있는지는 우수 사례가 있어요. 바로 쇼핑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스타필드겠죠. 여기 완전히 반려동물 친화적이기 때문에 자, 안내문도 보시게 되면은 똑똑한 패티캣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이렇게 배변 본트 같은 것들도 여기저기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스타필드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저는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되는 게 미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건 싫어하시던지 간에. 자, 최근에 생긴 수원에 있는 스타필드 옥상에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반려동물 펫파크가 있는데, 야, 잔디는 주인이 못 들어가고 반려동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야, 사람보다 반려동물이 호사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펫파크 돌아다니다가 앉고 싶어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반려동물 동반 고객께 양보해 주세요. 야, 반려동물 없는 사람은 테이블 앉기도 쉽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자면 역차별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데서 가서 앉으면 되지만. 물론 스타필드뿐만이 아니죠. 애경 플라자라든지 IFC 몰이라든지 곳곳에 이렇게 반려동물 친화적인 쇼핑몰들이 들어오고 있고, 반려동물을 동반한 그 쇼핑객들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결국엔 이런 것들이 관공서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다 확대되는 게 저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적당히 작작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욕먹더라고요. 자, 한 쇼핑몰인데 반려동물 견주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 놔가지고 욕을 먹었습니다. 차라리 다자녀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낫겠냐. 이건 오바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아보니까 실제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2018년에 쇼핑몰 오픈한 후에 이벤트성으로 만든 것이고 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거 빠르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조금 게을렀던 것 같죠. 자, 그래서 쇼핑몰에서 보여주는 펫 프렌들리 모습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고, 또 요즘에 휴가철이다 보니까 여행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여행업계에서는 견주들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죠. 특히나 항공 여행에 있어서도 놀라운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반려견 전용기가 생겨났죠. 자, 이게 뭐냐면은 제주항공과 LG U+가 협업해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반려견 동반 전용기라는 거예요. U+가 시도는 진짜 많이 하는데, 그쵸? 자, 그래서 창가 쪽에는 반려견을 앉히고 나머지 좌석은 견주 뒤에 앉도록 좌석을 배치했고, 26 15분 뒤부터는 목줄을 채운다는 조건 하에 케이지를 열어서 반려견이 견주와 함께 여행을 할 수가 있다. 계속 넣어놓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견주가 한 명인 경우에는 왕복 44만 원, 두 명인 경우에는 66만 원으로 비용은 좀 비쌉니다. 아무래도 좌석을 차지하게 되니까 강아지들이. 탑승 가능한 반려견의 무게는 최대 8.5kg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맹견은 탑승 금지라고 해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수의사가 비행기에 동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매진 하면서 인기는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자, 호텔 역시도 요즘에 펫 프렌들리 진짜 많죠. 강릉에 있는 세인트 존스 호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펫 더블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야, 이 귀엽습니다. 홍보 이미지도 되어 있고 여기 배변 패드 역시도 화장실에 아예 되어 있죠. 호텔에 가면 우리가 어메니티라는 게 있잖아요. 샴푸라든지 그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반려견 전용 어메니티, 배변판, 배변 패드, 수건도 따로. 아니 뭐예요? 히노키탕이랑 펫 요조 같은 것들도 원하면은 제공을 해준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애를 낳는 가정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반려동물 견주들을 유인하려는 마케팅들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예 자연의 해수욕장 역시도 이렇게 반려동물 친화적으로, 거제에는 댕수욕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냐면 거제시의 명사의 해수욕장이라는 곳인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부분만 활용하다 보니까 일부 해수욕객들과 애견을 동반한 반려견들이 마찰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우리들에게 너무 생소하고 뭔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죠. 자,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역시도 펫비치가 운영이 됩니다. 올해 운영이 또 되는 거고요. 김동일 시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보령시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피서객들의 해수욕장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천해수욕장 펫비치를 운영하게 되었다며, 이번 펫비치 운영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머드 축제 유명한데, 야, 이거 반려견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있다고 해요. 굉장히 빠르게 앞서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 대세 거스르기 쉽지 않습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펫 프렌들리 아예 지자체 차원에서 나서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자, 이건 제가 서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사진을 가져온 건데, 이렇게 월드컵 공원이라든지 곳곳에 서울시에는 반려견을 위한 공원들이 조성이 되고 있고, 자, 일코노미 뉴스에서 제가 기사를 본 거 정리해 드리자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시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진료비를 최대 40만 원 시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반려동물 안심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기도 해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위한 복지 정책이 도입이 되어 있고 2026년까지 동물 등록률 80%, 유기동물 입양률 50% 달성, 반려동물 친화공간 6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가의 무료 지원을 DB손해보험과 함께 한다고 하고요. 약 10개월간 반려동물 복지 수준 실태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다 시 차원에서 돈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정책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김포시는 심지어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습니다. 자, 이게 어디 있냐면은 운양역 환승센터 그쯤에 있다고 하고 진료실이라든지 놀이실 같은 것들도 구비가 되어 있고 진료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 등록된 시민의 반려동물로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초 상담 및 진찰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그 외에는 일정 금액의 진료비가 청구가 된다고 하고요. 개 종합 백신은 6,000원. 그래서 이게 지난해 기준 김포시 동물병원 최저 비용의 4분의 1가량으로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시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김병수 시장은 반려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라며 반려동물은 더 이상 가축 애완동물이 아닌 우리의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자, 이어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반려문화를 복지 분야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했고 김포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의 선두로 나서겠다는 각오라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고 반려동물이 행복한 김포시를 만들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동물병원과 공공진료센터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원도 역시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라고 해서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지자체의 시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도 많겠죠. 앞으로 고령사회가 되면서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 비용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돈을 사람에게 써야지 반려동물에게 쓰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로 점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요. 드디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증이 시행이 됩니다. 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늘어나는데 행동교정 수요 증가를 뒷받침해줄 그런 자격증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1차 필기 시험이 8월 24일에 최초로 치러지게 돼요. 자, 이게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2급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업무를 보시게 되면 행동 분석, 훈련, 소유자에 대한 교육 같은 한마디로 강영욱 씨가 했던 그런 교육을 이제 하는 전문 자격증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차 필기 시험을 보시게 되면 행동학, 관리학, 훈련학 진짜로 전문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법률까지도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당연히 지도 능력, 견줄하고 동행하기, 동행 중 앉기, 뭐 부르면 와 이런 것들 역시도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반려견을 맡길 때 그 사람이 진짜 자격증이 있는지도 앞으로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사자에게 행동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자격증 있는 사람에게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점 반려동물 친화적인 문화들이 정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아예 펫 프렌들리를 평가하는 그런 단체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해외는 실제로 있는데 Better Cities for Pets라는 곳이고요. 여기 소개를 보시게 되면은 반려동물을 위한 더 나은 도시 프로그램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를 반려동물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마스 펫케어에서 만난 이 프로그램은 도시를 위한 플레이북, 평가도구, 도시 인증 프로그램, 무료 온라인 리소스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평가 기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펫 친화적인 집이 있는지, 강아지들이 놀 만한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지, 직장이 반려동물 키우는 것에 이점을 알고 있는지, 유기견 보호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기준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지 덜 중요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기업이라든지 지자체를 평가할 때 이렇게 반려동물 친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들 앞으로 한국에서도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펫 프렌들리가 모든 것이 좋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죠. 문제점들 역시도 생겨나고 있어요. 일단 소음, 위생,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한 사람들도 역시나 많죠. 자, 그리고 빠르게 늘어나는 펫파크. 근데 기생충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시설들이 펫 프렌들리로 변모하면서 오히려 주 사용자인 사람들의 편의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제가 수원 스타필드에서 테이블 앉았다가 눈치 보여가지고 일어났거든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부 회사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근무를 허용하는데 문제는 알레르기와 업무 집중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무조건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세금이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에 투입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대세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기회를 보자라는 취지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지자체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결혼하지 않고 반려동물 기르는 것이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된 사회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가 끝나고 나서 할아버지 한 분에게 혼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서 강아지랑 노는 걸 정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애를 더 안 낳을 거 아니야? 그런 얘기하지 말고 애를 낳으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이러한 반대 목소리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지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논란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펫 프렌들리와 관련해서 또 어떠한 기회가 있을지를 찾아보는 게 좀 더 생산적이고 흐름에 맞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펫 프렌들리로 변모하게 될 우리 미래 사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